네, 오늘 많은 화제가 됐었죠. 경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지난 7월의 압수수색의 연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조금 설명을 저희가 이제 덧붙여드리긴 했는데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를 좀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이었죠.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자택과 또 성남시청의 통신기계실 등의 4곳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성남 적폐 진상조사 특위가 고발을 한 사건인데 예. 이 고발의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바가 있고 예. 시도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방송에 나와서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이다라고 예. 하면서 이 직권남용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경찰은 만약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에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 어떠한 문건이건 관련된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관련된 문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배우 김부선 씨와의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없을까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밝혀졌죠. 예, 최근에 이 김부선 씨가 이 공지영 작가와의 한 대화 내용이 녹취록이 이제 밝혀지면서 한 번 논란이 있었죠. 이 내용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인 특징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이 압수수색의 대상에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신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지사의 신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이 이런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예상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어떠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도 증거물로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때에는 해당 그 피의자 예를 들면 압수수색의 당사자의 신체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찰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예. 그럼 휴대폰을 보통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신체도 포함된 것이지 여배우 스캔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수색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수색을 들어간다는 것은 기초적인 의문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심증이 있다거나 합리적 의심이 수사기관에서 들 때 이런 수색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범죄 혐의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기초적인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아니에요. 네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도 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되어서 예. 관련된 분당 보건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압수수색이 첫 번째 압수수색이 아니라 지난 그런 보건소와 관련된 압수수색에 이어진 압수수색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선고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6개월이에요. 예. 공소시효가 지금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수사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수사에 예. 박차를 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지 이제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것은 네. 이재명 지사의 경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찰은 아직 이재명 지사라든지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예. 다만 오늘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2개를 압수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증거들을 분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이 증거가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한 분석이 소환 여부라든지 소환 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지사가 이제 오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자택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은 요란하게 했는데 휴대폰만 가져갔다. 또 그 이야기를 한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뭐 새로운 입장 표명에 대한 그런 시사점도 좀 남겼거든요. 그렇죠.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요란했다. 이렇게 예.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겨우 가져간 것이 휴대폰 2개이냐. 즉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라는 이제 표현의 얘기이고요. 예. 그 이후에 내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부선 씨 건도 그렇고 이번에 친형의 강제병원 입원 의혹도 관련해서 이제까지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 오늘 밝힌 바와 같이 공식적인 브리핑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까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후에 아무래도 좀 강도 높게 향후에는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짧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수색하거나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하고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사기관이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일을 못 벌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는 진행을 절차상으로. 합니다.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아무런 물증이라든지 심증이 없는데 바로 압수수색을 하진 않고 네. 이번이 두 번째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시죠. 네, 요즘 국감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내용은 그러니까 경찰이 긴급 체포한 인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 4명이 석방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수치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최근에 10년간의 경찰이 긴급 체포한 사람 중에서 40%는 석방이 된다. 그 얘기는 긴급 체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경찰이 체포를 먼저 합니다. 예.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의 발부를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법상으로 풀어줘야 돼요. 석방해야 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긴급 체포는 했지만 그중에 4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해서 석방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긴급 체포의 남용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인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48시간 이내에 석방이 되느냐. 먼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 24%가 경찰 자체가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는 경찰은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예. 검찰이 기각하는 사례, 또 예.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법상에 나와 있는 그 긴급 체포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서 잠깐 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몇 가지 요건 정도를 우리가 보고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 뭐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상당하게 의심하는 정도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는 네네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할 것 같고요. 이것이 굉장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 예. 다만 긴급체포는 구속영장, 일반적으로 원칙은 사전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 예. 영장을 가져가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 것인데 네. 예. 그렇게 하기엔 너무 급박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범인을 놓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긴급으로 체포를 해두고 사후에 영장을 받는 예외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10명 중에 4명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 긴급체포의 요건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후에 범죄의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에게 불구속 수사 연침에도 불구하고 예. 구속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저유소 화재로 긴급체포됐던 스리랑카인 이 요건에 정말 해당이 됐을까라는 논란이 좀 상당했습니다. 이 스리랑카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 중실화죄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긴급체포가 됐었는데 문제는 경찰에서 2번이나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 2번이나 이 영장을 반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혐의가 중실화죄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을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필요성보다는 본인들의 편리성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 스리랑카 노동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번 그 스리랑카 이
분에 국한되지 않고 이 긴급 체포와 관련된 얘기는 잊을만 하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긴급 체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것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텐데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긴급체포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것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라서 요건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요건을 제대로 지켜서 긴급체포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네. 앞서서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10명 중에 4명이나 결국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네.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요건을 제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예.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만나본 긴급 체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남성의 절도 사건인데요. 예. 특이한 점이 범행을 할 때는 남장, 집에서는 여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전과 25범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 광주에서 거의 마른 고추 20근을 가까이로 훔치면서 계속 상습적으로 거의 85근의 건고추를 훔쳤고요. 이 건고추뿐만이 아니라 여성용 원피스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남성의 집에 찾아갔는데 예. 문제는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를 때는 남장을 하고 있는 남성이었어요. 예. 근데 예. 이 남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봤더니 여장을 하고 있고 화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봤더니 동일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하러 갔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여장을 한 이유가 이 사람의 취향인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 이제 범행을 저지를 때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때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별로 변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 수사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예를 들면 본인이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주변에 마트를 갈 때라든지 이럴 때 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집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요. 여장을 했기 때문에 신분을 감췄다기보다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 부분도 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수사할 때 보니까 이제 집에서 여성 옷이 수십 벌이 발견돼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앞으로의 조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게 사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절도 피해품 중에 하나가 건고추이고 하나가 여성용 의류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발각된 절도 범죄 말고 추가로 피해품이 발견되었으면 추가의 절도의 여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여성 의류가 단순히 절도의 피해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여죄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른 범죄, 그러니까 여죄가 어떤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또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마지막 이슈까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